비상계엄 이코르 내란이라는 주장을 정치권에 확산시키면서 이 한동훈의 콧구멍 벌렁벌렁 분열을 가속화시킬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2010년이었죠. 천안함 사건 진상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들어갔던 박선원이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하면서 또 다른 국가에 대해서 음모론을 펼쳤죠. 이 음모론자 박선원이 요즘 좀 발발 떨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취임하고 이 좌파를 청소하고 있죠. CIA 내에 이 좌파들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정원, 이 박선원이나 홍장원이나 박지원이나 같은 이런 작자들이 국정원의 1차장 넘버1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죠. 미국 문화원을 점거한 테러범이 국정원의 넘버2가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박선원이 최근에 한 달 된 트럼프에게 노벨상을 추천하고 딸랑거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급하다 라는 말이죠. 지금 헌재에서 드러나고 있는 공작의 앞잡이들이 지금 발발 떨고 있고 몸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진실로 조금 더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이 박선원도 지금 바짝 엎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몽둥이가 약이다 라는 말이 있죠. 딱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박선원이 마지막 발악을 해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해대고 있는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거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뻔뻔할 수가. 문재인보다 더 서열이 높다라고 하는 이 박선원이 이 홍장원의 오염된 메모, 의심스러운 이 메모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5차, 6차에서 이 모든 시나리오는 누구로부터 나온 것 같다라고 언급하니까 지금 지저대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이거는 민주당과 민주시민과 양심적인 군인, 그러니까 눈물 찔찔 곽종근이나 홍장원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란을 막았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 CBS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좌파들이 많은 입을 털어대고 있죠. 그 말은 같은 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CBS 김현정 라디오 쇼 같은 경우는 이 이준석이 좀 불리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항상 마이크를 대주는 곳이기도 하죠. 자, 여기에 출연해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란 프랩을 짰다 어쨌다 라면서 자꾸 이름을 거론하는데 그건 망상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어떤 자료도 보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 이게 재판장에서 나왔습니다. 좀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나 피의자 신문 조사도 보지 않고 혼자 다시 망상의 세계에 빠져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끝없이 폄하할 때 이 좌파 진영에서 썼던 게 술, 망상,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되게 무너뜨렸죠. 이 사람들아,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사시 통과해서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을 두고 망상에 빠졌느니, 뭐 술에 쩌들었느니, 뭐 극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아휴, 정말 이 사람들 참으로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본인에게 오는 수사의 칼날, 검찰의 칼날을 지금 미리부터 막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5차, 6차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박선원이라는 이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차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변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5차 그리고 오늘 6차까지 좀 지켜보니까 12월 6일에 홍장원 공작과 곽종근
박정훈 사령관이 이 김병주 TV에 출연하면서 지금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홍장훈의 체포 명단 메모가 박선원에게 넘어가면서, 그리고 김병주 TV에서 곽종근이 나와서 다 끌어내려 했다 라면서 질질 짜면서 이게 합작으로 폭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란이 민주시민과 저희 민주당과 양심적인 군인과 홍장원 전 차장 때문에 막아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가 달빛 그림자를 쫓는 이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스스로 고통스러운 심경을 표현한 것이지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다. 불법 내란을 자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서 지금의 상황까지 왔지 않냐라는 것을 포인트로 하는데, 일이 일어났어요. 왜? 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금 탄핵 심판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일이 일어났잖아. 그 일어나는 과정에서 왜곡된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서도 그 4명의 저 왼쪽에 서 계시는 분들 4명이 지금 이 왜라는 영역에서의 사실 검증 차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왜라는 영역 중에 거기에 부정선거가 있죠. 거기엔 또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거론되면 거론될수록 민주당이 막 발가벗겨지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얘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영역, 그러니까 일어난 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오염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에게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게 지금 대한민국이 2030이 이 왜라는 영역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폭발을 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에게 윤석열 대통령 구해내라 라고 지지를 보내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후달거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이재명의 전과 사범, 그리고 8개의 사건에 12개의 혐의에 5개의 재판에 지금 말도 못할, 그리고 관타나모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덮기 위해서라도 이 내란, 이 폭동, 국헌 물론을 막 이슈를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후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핵심, 이 검증의 영역을 피하고자 하는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 중에 이 홍장원 차장 그리고 곽종근의 발언에 대해서 지적했던 정영식 재판관, 이 자기들이 좀 믿었어요. 정영식 재판관이 약간 윤석열 대통령 쪽이 아니라 이제 문재인 쪽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 자꾸 이 우리 쪽으로 뭔가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맞나 안 맞나 사실 검증의 포인트를 두고 있으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여기 와서도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야, 정영식 재판관이 아니 사건 주심의 재판관이라서 절차와 내용 등 확인을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역할에 대해서, 그래 그게 임무이자 역할인데 그 부분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말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그렇게 하지 마라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 홍장원 메모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죠. 검거 지원 요청이냐 검거 요청이냐. 검거 요청이라고 하면 국정원이 그런 능력이 없는데 법률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영역에서 왜 이런 메모를 했냐라고 꼬직꼬직 캐물으니까 이제 털리고 있는 이 상황을 미리 커버하고자 이제 방송에 나와서 지금 박선원이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이거 발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홍정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요. 12.3 비상계엄에 관련돼서 진술한 모든 것이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 계엄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라는 이 지시, 이거를 처음 제기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싹 다 잡아들여. 그리고 이 말 자체가 비상계엄 사태 초기에 내란죄 프레임을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코르 내란,
내란이라는 주장을 정치권에 확산시키면서 이 한동훈의 콧구멍 벌렁벌렁 분열을 가속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통과까지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막 헌재에서 막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2030에 막 조롱하는 밈들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죽을 마시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동훈이 이 홍장원의 체포 명단 이 지시 때문에 지금 열받아서 날뛰다가 결국엔 쫄딱 망해서 지금의 찬밥 신세가 된 것이다 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한동훈이 정치 복귀를 하기 위한 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결론으로 봤을 때 박선원, 홍장원, 한동훈 다 한패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론 난 것 같습니다. 다 쫄딱 망하고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거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